자, 이번 시간에는 황순원의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 제목이 너와 나만의 시간이야. 황순원의 소설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밑에 좀 먼저 볼까? 이 소설은 전쟁에서 낙오된 세 병사의 이야기거든. 자, 배경은 전쟁이야. 전쟁에서 낙오된 극한 상황이지. 죽음에 직면한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이라는 세 병사의 심리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 다 중요. 자, 사회적 위계와 질서가 관여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제목, 너와 나만의 시간, 우리 소설의 제목, 너와 나만의 시간만 존재하는 상황에 처한 세 사람의 삶의 방식, 인물들의 생존 의지와 인간애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실존주의 소설인 거야. 다시 말해서 정리,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제목은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제목은 순수하게 인간의 본성만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지. 중요, 여기 다 중요, 강조했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야. 본문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준비 좀 해보자. 맨 위에 조그만 글씨, 이 작품은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다시 한번 강조,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 세 명의 낙오병, 세 병사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극한의 상황, 전쟁이잖아, 낙오병. 너와 나만의 시간. 제목의 의미 중요하고, 그리고 작가가 황순원이야. 황순원. 우리가 좀 기본 지식 가지고 가자. 황순원 하면은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게, 황순원의 글은 문체가 간결체야. 간결. 한 문장의 길이가 짧아. 왜 너희가 알고 있는 염상섭 이러면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 만연체야. 근데 황순원의 소설은 대체로 간결체 되겠지. 자, 여기 먼저 보자. 갈래는 단편 소설이야. 짧아. 실존주의 소설이야. 전후 소설이야. 뒤에서 학습 활동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전후 소설, 전쟁 문학이거든. 전후 소설. 성격은 사실적이야, 휴머니즘적이야, 상징적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전쟁. 6.25 전쟁 중이고, 공간적 배경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야. 자, 주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의지. 특징.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간결한 문체로, 황순원이잖아. 간결. 우화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아마 교과서에는 시험 범위 안에는 포함이 안 될 거야. 자, 이 소설 전체에서 보면은 우화적인 장면 드러나고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은 전쟁 중, 시간적 배경 드러나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 공간적 배경인 거고, 낙오병 이야기야. 3명.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 3명이야. 3명의 이야기야.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한다. 현중이는 조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야. 부상을 당해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대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달라고 은연중에 압박해. 죽으라고 압박해. 주대위는 이를 외면하는 거야. 가장 삶에 대한 희망,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주대위야. 아까 그랬잖아.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고. 누구 얘기? 주대위. 주대위가 가장 의지, 삶에 대한 의지, 희망,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주대위야. 주대위는 이를 외면해. 결국 현중이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 현중이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나고, 김일등병은 어떤 인물이야? 가장 착해. 희생적이고 아주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야. 주대위를 업고 이동하는 거야.
김일등병도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 이제 군복 바지랑 군화마저 짐이 되는 거야. 계속 주대를 업고 가잖아. 이것마저 이제 짐이 되니까 다 벗어버리고.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서 피가 내배었다. 그렇다고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서 밟을 수만도 없었다.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가가 아닌 거지. 인가는 뭐의 상징이야? 희망이잖아, 희망. 인가가 있다는 건, 그리고 우리 편, 아군의 포소리가 있다는 건 희망적인 거잖아. 이거 두 개의 희망을 상징하는 거. 근데 희망이 없어. 인가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이 없는 굴곡뿐이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는 없어.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김일등병의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김일병도 이제 점점 힘들어가고 있어. 그래도 주대인은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주대인은 생에 대한 강한 의지,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그랬지. 주대인은 삶에 대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 그리고 김일병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거고,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 번은 주대이가 저리 가서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일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대이가 말하는 대로 가보니 정말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살고자 하는 강한 집념의 사나이가 바로 주대이라고 그랬어. 그 집념의 결과 정말 샘물을 발견한 거고. 나중에 이제 김일병이 못 듣는 그 개 짖는 소리를 주대이가 듣게 되거든. 그런 사건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십리길도 못 되었다. 점점 힘들어 가고 있는 거야. 체력은 다해가고 기력은 쇠진해가고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서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극한의 상황이야. 김일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이제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허리는 앞으로 숙어져 가는 거의 기는 신용이었다. 여기 주대위와 김일병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 전쟁 중. 나고자. 김일병과 주대위는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헤매고 있어. 김일병이 다리에 부상을 입은 주대위를 부축하며 걷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야. 극한의 상황이라고. 주대위는 김일병의 허리가, 그냥 김일병이라고 말할게, 허리가 앞으로 숨는 각도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김일병이 힘들수록 주대위의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희망은 낮아지는 거잖아.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노라니까 앞에 까마귀 색깔 별표. 안 좋은 거지? 까마귀 색깔 별표. 죽음을 암시하는 거야. 까마귀는 죽음.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이 까마귀를 통해서 전쟁, 죽음, 전쟁의 냉혹함을 상징하는 거야. 전쟁의 냉혹함. 그리고 현중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고, 현중이가 밤에 혼자 몰래 도망갔잖아. 근데 이제 현중이가 죽었어.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쪼고 있었어. 이 무엇인가가 뭐야? 현중이의 시체인 거지. 자, 이 까마귀 죽음을 암시하는 소재인 거 알 수 있지. 주변에 시체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 사람의 시체였다. 현중이.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현중이는 주대의를 업지 않았었거든. 김일병보다 체력적으로 덜 지쳐 있었어.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여전히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다는 거. 막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해. 사람이 왔는데 날아가질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시체 얼굴에는 이미 무섭다.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전쟁의 비극성을 느끼게 하는 거야. 전쟁을, 죽음을 이렇게 추상적인 죽음이라는 전쟁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까마귀라든가 이미 이 없어진 눈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지듯 들어누웠다. 현중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는 희망마저 무너진 거지. 현중의 시체를 보면서 동료의 죽음이잖아. 동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는 거야. 그리고 절망하는 거야. 살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이제는 무너져 버렸어. 특히나 잠시 후에 김일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여기도 살짝 별표. 자, 김일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왜? 그 이유가 뭐야? 죽은 동료의 시체나마 지켜주고 싶은 거지. 동료 A의 표현이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표현. 별표.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자, 이 돌을 집어던지는 이 행위, 동료의 표현이면서 죽음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의 표현인 거야. 얘도 별표 강조하자. 그 다음에 김일병은 도로 와서 쓰러지듯이 들어누워 버렸다. 체념하고 있어. 여기 두 줄 비슷하니까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다. 자, 다시 김일병은 도로 와서 쓰러지듯이 들어누워 버렸어.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어. 자, 이제 김일병은 현중이의 시체를 본 이후에 더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어. 희망마저 무너져 버린 거야. 희망을 놔버렸어. 그런 김일병을 보는 주대희의 심정은 어떻겠어?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어. 어떤 심리겠어? 주대희도 마찬가지야. 절망을 느끼는 거고 자책하는 거지. 자, 현중이의 시체를 본 주대희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던 까닭. 이 까닭은 뭘까? 살기 위해 도망쳤던 현중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별표. 생과 사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낀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현중이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자책감, 두 번째. 복잡한 거지, 자책감. 얘도 별표, 자책. 그리고 생과 사의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두 가지 때문에. 천천히 따라와. 김일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몸 가까이 느꼈어.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 치열한 싸움터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절망감을 느끼는 거야. 자, 현중이의 죽음, 그리고 막 파먹힌 그런 뭐 눈이라든가 까마귀라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전쟁터보다, 싸움터보다 김일병은 더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더 큰 공포감을 느꼈어.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서, 여기도 살짝 별표. 자, 김일병은 어떤 생각을 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주대희보다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을 그게 더 낫겠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그 정도로 김일병에게는 죽음보다 죽음의 공포 자체가 더 괴로운 거야. 별표.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굉장한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저도 모르게 흥건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병은 주대희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를 좀 듣게. 주대희가 그랬어. 주대희가 누운 채 쇠진한 모간의 소리로 형광펜 별표 100개. 포소리. 자, 이 포소리. 포소리일세.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와, 이제 살겠구나라는 희망을 느끼지. 이 포소리, 희망이야, 희망, 희망. 삶의 희망을 상징해. 우리 이제 살겠구나, 희망.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삶의 희망이야. 어느 편 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우리 편. 근데 문제는 155밀리에 이 주대희의 간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희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너무 멀어. 자, 이 포소리는 삶의 희망을 주지만 일시적이야. 결국에는 더 큰 실망감. 별표 중요, 완전 중요.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 먼 거리야.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실망감의 표현인 거지. 체념하는 거야. 자포자기. 자, 주대희는 여기도 형광펜 별표 100개. 자, 여기서는 이제 주대희. 서술의 초점이 주대희야. 주대희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이 뭐야? 앞부분에서 현중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 현중이가 계속 주대희를 은근하게 자살하라고, 죽으라고 조금 협박을 했잖아. 압박을 했단 말이야. 그 피해오던,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스스로 자결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상념,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 자살을 얘기하는 거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자살.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자기가 진작 어젯밤에 자결을 했더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현중이가 아마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첫째, 어떻게?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그렇게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자책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지친 첫 번째는 현중이가 자기 때문에 죽었어.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일병이 내가 없으면 혼자 몸이니까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망할 희망은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자결할 생각을 하는 거야. 주대희가 죽으려는 이유. 첫 번째, 현중에 대한 죄책감. 두 번째, 김일병 살리려고. 김일병 혼자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별표 중요 강조했어. 별표 100개야. 그는 김일병을 향해서 이제 김일병 알려줘야지. 나는 이제 자결할 거니까, 나는 자살할 거니까 김일병 혼자 아군이 있는 곳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야.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저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라고 방향을 잘 알려주는 거야. 혼자서 아군 진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서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권총 색깔 별표 100개. 위기감 최고조에 달하는 거야. 이제 자살하려고. 그때 바로 주대희의 귀에 은근한 별표 100개. 은은한 포소리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렸어. 별표 100개. 자, 이제 사건의 극적 전환이야. 주대희의 내면 심리가 전환될 거야. 자, 여기까지는 또 다른 하나의 소리, 개 짖는 소리거든. 이 전까지는 자, 이제 주대희가 자결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개 짖는 소리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삶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되는 거야.
극적 전환, 주데이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개 짖는 소리. 김일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여기도 한번 보자. 주대인은 왜 자신이 자결했다면 현중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만약 부상당한 자신이 자결을 했더라면 현중이가 굳이 도망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현중이가 이렇게 죽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자, 이제 이어서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개 짖는 소리 같아. 별표 100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건 근처에 인가가 있어요 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 주대이의 강인한 생존 욕구가 현실화된 것이야.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야. 삶에 대한 희망. 인물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야. 개 짖는 소리 별표 100개.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 걸음을 쳐 나갔다. 희망이 이제 되살아난 거야. 삶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어 라는 희망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일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누워버려.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다시 절망감에 빠지는 거야. 주대이의 판단을 환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별표 100개. 주대이는 김일병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이 무엇인가가 뭐야? 희망. 삶에 대한 희망. 의지. 삶에 대한 의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김일병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삶의 희망을 다시 가지고 싶었어.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자, 여기도 볼까?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김일병이 도로 뒷걸음질을 친 까닭은 주대이의 말처럼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이 틀림없지만 김일병의 귀에는 여전히 안 들려. 김일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완전 희망을 놔버렸어.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 별표 100개. 엄청 중요. 권총 소리 별표 100개야. 자, 권총 소리는 자, 그의 귓전을 때렸다. 조금만 더 가보자.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어둠 속에 주대이가 권총을 이 김일병에게 겨눈 거야.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라고 이야기해. 이거는 이 권총은 주대이를 살리고자 하는 거야. 자, 별표 중요. 권총 김일병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어떤 도구로 쓰인 거야. 위협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거 아니야. 지금 주대이가 권총을 김일병의 목에다가 겨눴단 말이야. 왜? 김일병을 살리려고. 김일병이 지금 희망을 놔버렸잖아. 김일병을 살리기 위한 거야. 앞부분에서의 권총은 주대이가 자기 자살하려고 자결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은 김일병을 살리고자 하는 도구로 쓴 거야. 김일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자, 걸어.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여기 보자. 삶을 포기한 채 탈진해서 쓰러지려는 김일병을 일으켜 세우려는 마지막 방법이야. 좀 서. 엎인 주대이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서 삶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잠깐만.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자, 여기 별표. 이 대목은 이제 김일병의 입장에서
김일병이 서술에 초점이 되고 있어. 김일병의 애지의 입장에서 쓸 거야. 서술의 초점은 김일병이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김일병의 심리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어. 주대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직은.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가 무언가. 어쩌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가진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 있어. 주대위를 향해서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원망의 심리 있는 거고 김일병의 심리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야. 그리고 물론 간결체, 아주 절제된 문체. 김일병의 입장 이쪽에서는 김일등병의 입장에서 쓰고 있어.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 남아 옮겨놓게 하는 거나 틀림없다. 그치? 여기서의 권총은 살리기 위한 도구야. 생명의 위협이 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일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여기 볼까? 김일병을 위협하면서 걸음을 옮기게 하는 행위로 지치고 절망한 김일병에게 삶의 의지를 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담긴 거다. 자, 이제 드디어 개 짖는 소리가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인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은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뒤에 와 닿는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주대위의 이 권총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극복할 수 없었을 거야. 지금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어. 자, 지금 인가가 살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졌지만 김일병도 들었어. 개 짖는 소리를 들었어. 인가가 주변에 있다는 거 알아. 근데도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신히 이 권총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극복할 수 없었을 거야.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서 자리 잡은 초가집이 보이고 검은 그림자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개가 보이고 희망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위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김일병을 끝까지 살리고 주대위는 죽었어. 근데 물론 있잖아. 이거를 주대위의 죽음을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일단 우리는 주대위의 죽음으로 볼 거야. 주대위가 점점 세게 권총으로 김일병을 밀고 있는 까닭은 뭐야? 주대위 자신은 이미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김일병만은 살리려고 인가에 도착하게 하여 희망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인간애를 발휘한 김일병을 위해서 희망을 이어가게 하고 싶었던 거지. 살리고 싶었던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잠시만 뒤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자. 자, 이어서 학습 활동으로 마무리하자. 1번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주요 행동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그랬어. 자, 주대위, 우리의 주대위, 큰 부상을 입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 주대위 하면은 삶에 대한 의지야,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야. 가장 삶에 대한 의지, 집념이 강한 인물. 자, 김일병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그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면서 계속 걷도록 명령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 그 다음에 김일등병.
와, 너무 착해. 희생정신이 뛰어나.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의 희생정신, 주대의 하면 삶에 대한 의지, 김일병 하면은 희생, 인간의 자,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부상당한 주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잖아. 그 다음에 자신들을 배신한 현중의 시신을 잘 또 수습하려 하고. 현중이 현중이는 어떤 인물? 이기적이고 냉정한 인물인 거야. 자, 부상당한 주대의를 버리고 혼자서 살기 위해 밤에 몰래 떠났어. 결국 죽기는 했지만. 자, 이번에서 별표 100개야. 자, 아주 중요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여기 다. 전후문학으로서의 이 작품의 성격, 전후문학. 전쟁 문학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와 그로 인한 실존적인 고민, 이념의 차이가 어떻게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가, 거대한 세력 간의 구조적인 마찰의 결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사건과 그것을 수행하는 한 개인의 삶의 의미와의 상관성, 전쟁을 수행하면서 혹은 전쟁을 거친 뒤 인간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는가 등이 다루어진다. 이랬어. 자, 이제 밑에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 다 알고 있어.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생존의 의지와 다 별표야. 색깔 줘. 강렬하게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애를 그렸어. 그치? 그동안 이념의 대립을 주로 다루었던 전후 소설의 한계에서 벗어났다고. 자, 어떻게 강조를 할까? 그동안은 이념의 대립을 주로 다루었잖아. 자, 지금까지의 전후 소설은 이념의 대립을 주로 다루었어. 근데 이 작품은 이념의 대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인간 본연의 가치와 전쟁의 의미에 관해서 깊이 통찰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야. 인간 본연의 가치, 전쟁의 의미, 이게 중요한 거지 이념의 대립,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지금까지 전후소설, 우리 전후 문학은 대체로 이념 대립을 다루었잖아. 근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아. 어, 아주 강조한 거야. 아주 강조. 인간 본연의 가치와 전쟁의 의미에 관해서 표현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보편적인 소재지 활용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우리 문학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수성. 이거는 한국 전쟁이라는 건 우리 문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경우잖아. 자, 별표 이런 거에서 또 많이 헷갈려 해. 강조했어. 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미 본문에서 다 해결하긴 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 사건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활동해 보자 그랬어. 1번 김일병의 심리를 정리해 보자. 2번 주대위. 1번은 가에서 마에 나타난 김일등병의 반응과 심리를 정리해 보자 그랬어. 김일등병 가에서는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까마귀가 시체를 쪼아먹는 것을 본 상황이야. 까마귀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도로 와서 쓰러지듯이 들어누워 버렸어. 김일등병 얘기하는 거야. 주대희 말고. 현중이에 대한 인간애가 드러난 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하는 거지. 포기하는 거잖아. 자포자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에서 먼 곳에서 포소리가 들렸어. 포소리. 어느 편의 포소리인지 또 얼마나 멀리서 들리는 포소리인지 확인하고는 도로 누워버렸어. 처음에는 삶에 대한 희망이었잖아.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었어. 근데 결국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거지. 도로 누워버렸어. 다해서 개 짖는 소리. 첫 번째, 개 짖는 소리. 주대위와는 달리 김일등병은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해. 그래서 다시 자리로 뒷걸음질쳐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 라에서
두 번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인가를 발견하는 거지. 두 번째 개 짖는 소리는 점점 이제 개 짖는 소리를 확실하게 듣게 돼. 희망으로 반전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에서는 인가를 발견한 거야. 살게 되었다고 안도하는 동시에 주대위의 죽음을 직감했어. 삶에 대한 이제 온전한 희망을 갖게 된 거고, 자신을 살리기 위한 주대위의 의도를 깨달았고.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을 듣고 주대위가 생각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그랬어. 기역은 포소리야, 포소리. 니은은 개 짖는 소리야. 자, 기역에서 포소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지? 대포소리, 포소리, 아니 총소리일 수도 있겠다. 자, 완전 중요해. 자, 주대위가 생각한 내용이 무엇인지. 처음에 포소리는 희망이지. 주대위는 포소리가 아군의 포소리임을 직감했어. 그래서 희망을 가졌지. 근데 너무 멀어. 너무 멀리서 들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희망의 끝마저 붙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 포소리나 개 짖는 소리나 희망인 건 맞아. 주대인은 김일등병을 위해서 자살할 것을 결심해. 근데 개 짖는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러면서 김일등병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끝까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린 이제 너와 나만의 시간 학습 활동까지 끝났어. 자, 여기까지 끝. 뒤에 나오는 작품 너머로 오상원의 유해는 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교만 따로 하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끝.